대회 통산 14회로 최다 우승팀인 PSG는 15번째 정상에 도전합니다. 2020년도 시즌 이후 3년 만에 우승 도전입니다. 한편 이날 선발 출전한 이강인은 후반 39분 교체될 때까지 84분을 소화했습니다. 축구 전문 매체 풋몹에 따르면 이강인은 슈팅 1회, 패스 성공률 88%, 긴 패스 성공률 67%, 태클 성공률 50%, 지상 경합 승률 60%를 기록했습니다. 평점 7.4점으로 무난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소파스코어 평점은 7.3점이었는데요. 4명의 선발 미드필더 중에선 7.7점의 파비앙 루이스 다음이었습니다. 미드필더 중 두 번째로 활약을 펼치며 중원 싸움에 활발하게 가담하며 제 몫을 다했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승리하면서 이어진 기록이 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강인의 선발 무패 기록입니다. 이강인이 파리 생제르맹에 입단한 이후 그가 선발로 나서는 상황이면 모든 경기에서 패배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강인은 스타 군단 PSG에서 점점 자신만의 롤을 찾고 있습니다. 특히 그는 루이스 엔리케 감독의 다양한 전술 변화에 발맞춰 여러가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투톱으로 나선 덴벨레, 음바페를 대신해서 이강인은 중원과 최전방의 공격진 연결을 이끌면서 꾸준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될 것은 수비인데요. 이날 이강인은 무려 11번의 경합을 시도해서 7번을 성공했습니다. 지상볼 경합을 10번 시도해서 6번 성공, 공중볼 경합을 1번 성공해서 바로 성공시키면서 수비 능력에서도 확실히 발전했음을 증명했습니다. 지난날 수비가 약점이라며 비판받던 선수가 수비가 강점이라며 칭찬받는다는 점은 무척이나 고무적인 일입니다. 이강인 선수의 이러한 모습에 많은 전문가와 레전드들이 극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공격 스탯만 보면 지난 시즌 마요르카에서 활약했을 때에 비해 떨어졌을 수는 있어도 전체적인 재능에서는 확실히 제 기량을 보여주고 있는 이강인입니다. 전문가들은 파리 생제르맹에서의 로리 마요르카 시절 때처럼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전술이 아닌 공수의 보탬이 되고 패스를 뿌리며 안정적인 경기 운영에 롤을 맡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드리블은 덴벨레가 담당하고 있으니 이강인 선수는 비티냐와 함께 환상적인 스루패스에 집중하는 것 같은데요. 더 많은 공격 포인트를 쌓으며 발전하길 응원합니다. 엔리케 감독의 다양한 전술 속에서 발전하고 있는 그가 어디까지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매우 궁금한데요. 무엇보다 부상 조심하시고 행복 축구하길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여기에 겹경사 소식이 있는데요. PSG의 이달의 골 선정에 이어 리그앙 공식 사무국 이달의 골 후보에 선정되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5일 구단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이강인이 몽펠리에와의 경기에서 기록한 득점이 이달의 골에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강인은 지난달 28일에 펼쳐진 몽펠리에와의 올 시즌 프랑스 리그앙 26라운드에 선발 출전했습니다. 이강인은 팀이 3대2로 앞서던 후반 8분 팀의 4번째 득점이자 올 시즌 리그 2호 골을 터뜨렸습니다. 이강인은 환상적이고 감각적인 왼발 가마차기로 골망을 팀 동료인 킬리안 음바페와 함께 세레머니를 펼쳤습니다. 현지 매체 미 팬들은 메시가 주로 하던 패턴의 환상적인 왼발 감차라고 극찬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 구단 공식 3월에 골에 선정된 것뿐 아니라 리그앙 공식 이달의 골 후보로 선정되었는데요. 지난 겨울 리그앙 공식 이달의 골에 선정된 데 이어 이번에 선정된다면 이적 이후 2번 이달의 골에 선정될 수 있는데요. 이번 리그앙 공식 이달의 골도 이강인 선수가 유력한데요. 발표가 나면 다시금 축하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강인과 우스만 덴벨레의 경기장 밖 장면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PSG는 7일 프랑스 파리의 파르크 대 프랭스에서 열린 리그앙 28라운드 홈경기에서 클레르몽과 겨뤄 1대1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프타임에 침묵을 다지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덴벨레가 이강인에게 다가가더니 90도로 고개 숙여 한국식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러자 이강인도 무언가 설명을 한 후 고개를 숙이며 같은 동작으로 인사를 받았습니다. 스포츠 한국은 이강인이 덴벨레에게 한국식 인사를 알려줬고 이에 덴벨레가 마음에 들어하며 두 선수 사이에 시그니처 인사로 쓰는 듯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장면은 현재 트위터 등 온라인상에 퍼지며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덴벨레한테 인사 알려주는 이강인과 그런 이강인을 쳐다보는 돈나룸마가 너무 웃겨. 한국에서는 합장하면서 인사하지 않는다고 바로잡아주는 이강인. 덴벨레 옷 살짝 끌어당겨서 쫑알대는 이강인. 너무 귀엽다. 동그란 뒤통수 너무 귀여워. 등 반응을 보였습니다. 파리 생제르맹과 바르셀로나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바로 젊은 자원들의 신선함입니다. PSG는 11일 새벽 4시 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파르크 대 프랭스에서 열리는 챔스 8강 1차전에서 바르셀로나를 상대할 예정입니다. 스페인 매체가 PSG와 바르셀로나의 선수 명단을 집중적으로 분석하며 화제입니다. 스페인 스포르트는 바르셀로나는 신념과 상황의 영향으로 유소년 아카데미를 설립하고 투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옳은 선택이었음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의 라민 야말과 올 시즌 파우 쿠바르시의 등장으로 바르셀로나는 향후 수년간 최고 수준의 측면 공격수와 센터백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선수단의 신선함을 불어넣은 것은 바르셀로나뿐만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PSG의 평균 연령은 더 낮습니다. PSG의 경우는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이루어낸 성과다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PSG에는 이강인, 콜로 무아니, 우가르테, 비티냐와 같은 체력과 재능이 돋보이는 다른 젊은 선수들도 많이 있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PSG와 바르셀로나, 매우 다른 두 구단이지만 같은 동기를 가지고 있다. 바로 권력을 쥐고 있는 어린 선수들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한마디로 이번 바르셀로나와 파리 생제르맹의 경기는 승부를 바꿀 수 있는 음바페 등 핵심 선수들의 활약도 중요하겠지만 팀의 미래이자 현재인 이강인과 같은 선수들의 활약 여부에 따라 승패가 바뀔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챔스 8강이라는 매우 중요한 경기에서 파리의 왕자 이강인 선수의 맹활약을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여기에 프랑스 현지 110만 대형 축구 유튜버가 이강인 선수에 대해 소신 발언을 하며 화제입니다. 그는 경기 후 이강인 선수를 향해 이렇게 평가했는데요. 이강인 선수는 오른쪽에서 뛰기보다는 중앙에서 뛰는 것이 더 좋아 보여. 이강인은 덴벨레처럼 저돌적이고 빠르지 않아. 경기 템포를 조절하고 운영하는 것이 강점인 선수야. 드리블로 상대를 제치기도 하고 멈춰 서기도 하고 패스를 주고 받으면서 공간을 창출하는 그런 선수 말이야. 이런 것들로 경기 흐름을 가져오는 선수야. 덴벨레처럼 속도로 상대를 제치는 것이 아닌 기술로 제치는 선수야. 그래서 사이드보다는 중앙에서 뛰는 것이 좋을 것 같아. 그의 키패스나 탈압박을 봐도 중앙이 더 좋은 위치라고 확신해. 오늘은 오른쪽에서 뛰었고 나쁘지 않았어. 물론 업다운이 있었지만 이강인이 안 보일 때에는 하키미가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서 그 뒷공간을 이강인이 커버해야만 했어. 하키미와도 호흡이 좋았고 상대 선수를 힘들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선수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었어. 최고의 경기를 펼친 건 아니지만 최악의 경기를 펼쳤다고 볼 수 없어. 강인이는 오늘 잘했어. 중앙에서 뛰면 더 큰 도움이 될 거야 라며 소신 발언을 했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유리몸 덴벨레 선수가 부상당하지 않는 한 엘리케 감독이 덴벨레를 중앙에 세워 양발 모두를 쓰며 돌파하고 예측 불가능한 움직임, 패스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박스 안에서의 마무리, 디테일이 부족한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덴벨레 선수이나 패스, 드리블 등을 탁월하게 해내면서 전문가들의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엘리케 감독이 덴벨레를 중앙으로 이동시킨 건 생각지도 못했는데 옳은 판단이라며 칭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강인 선수가 중앙에서 플레이메이킹을 하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